박정윤의 멍냥멍냥의 박정윤 수의사입니다. 또 네, 계절이 바뀐 뒤에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음은 멍냥멍냥해 있지만 네, 진짜 좀 몸은 수술실 지하에 갇혀있기 때문에 틈틈이 올해는 진짜 틈틈이 50개를 목표로 될까? 1년에 10개만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전체 누적 영상이 100개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열심히 잘 찍어볼게요. 너그럽게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부터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달래가 항상 저랑 같이 나올 때마다 코를 심하게 골았었어요. 코골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귀엽다고도 생각하시고 또 웃기다고도 막 이렇게 피드백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강아지 코골이는 호흡에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부분들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달래가 코를 잘 안 골아요. 그 영상에 나올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연구개 노장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협착 수술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코를 고는 원인은 대부분 이 콧구멍, 그리고 이 비강 쪽, 그리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연결 부위, 즉 이렇게 상부 호흡기계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달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흔한 코골이 원인인 이 콧구멍이 좁은 것과 연구개라고 해서 이 목젖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구개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입천정을 혀로 이렇게 대보면 단단하잖아요. 그 딱딱한 부분을 경구개라고 하고, 그 뒤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거든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부위에 그 부분을 연구개라고 해요. 이 연구개는 쉽게 말해서 음식물이 코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랑말랑한 부분이 나이가 들거나 혹은 얘네처럼 이렇게 좀 짧게 얼굴이 좀 작게 눌리면서 연구개의 그 말랑말랑한 부분이 이렇게 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연구개 노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늘어졌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사람도 살이 처지듯이 이 연구개도 점점 늘어져서 호흡을 좀 방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콧구멍이 작거나 연구개가 많이 늘어져서 이제 좀 더 많이 심하게 코를 고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원인이긴 해요. 물론 코를 골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최근 들어 코를 골게 된다던가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이 비강 안에 종양이 있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살이 쪘다거나 혹은 왜 우리 거위 소리, 사실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코골이는 아닌데요. 이렇게 거위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경우는 기도가 좁아져서 눌린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데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코골이의 원인입니다. 달래의 경우는 이제 연구개 노장 수술을 하면서 교정을 한 건데요. 이 수술을 한 이유는 이 코를 고는 게 좀 지나쳐지면서 이 아이가 심장병의 원인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렇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면 이 기도가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들이마실 때마다 심장에 좀 무리가 가게 되면서 폐로 들어가는 부분에 압력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폐성 고혈압, 폐고혈압, 폐로 들어가는 혈관에 압력이 좀 높아져서 폐고혈압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구개 노장이거나 아니면 기도가 많이 눌려 있거나 하는 친구들, 공기가 소통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원인이라서 달래는 좀 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조금 더 진행이 더뎌질 수 있어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동안에 많이 코를 잘 안 골죠. 근데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앞으로 눌려 있거나 대부분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더 많이 눌리게 되면서 아이들이 더 코를 골기는 하거든요. 이 코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수술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국의 노장이 있는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 수술을 한다기보다 진짜 심해서 밥을 먹다가도 입을 이렇게 벌린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어릴 때 수술하진 않아요. 대부분 진행성이거든요. 나중에는 한 7, 8살 이후가 됐는데 아이가 심하게 코를 본다. 그러고 중간에 자다가 깰 정도로 코를 보는 게 심하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검사 자체가 살짝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따로 그 검사를 위해서 마취를 한다기보다는 아이가 살면서 스케일링을 한다던가 뭐 중성화 수술을 한다던가 기타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얘기를 해주세요. 이 아이가 코를 보는데 혹시 연구개가 많이 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혹은 조금 더 친절한 선생님들은 아마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만큼이 원래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쳐졌죠.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호흡을 리가쇼로 숨을 들이마실 때 살짝 막히고 다시 내쉴 때 살짝 이게 뜨면서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이 처진 부분이 들어가는 기도의 입구를 막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잘라내고 절제해서 말 그대로 아래로 처지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딸래 같은 경우는 지금 콧구멍이 큰데요. 달래도 사실은 이렇게 미안하다. 콧구멍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이가 콧구멍이 너무 작은 건 아닌지. 그래서 그 수술을 1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수술을 하면서 마취를 했을 때 이 연구개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좀 단두종, 그러니까 눌린 아이들, 코가 눌려있는 그런 품종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당장에는 귀여울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는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살을 조금 빼주시면 좀 더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요. 당장 내가 오늘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눕혀주세요. 그러면 공기 순환하는 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조금 더 덜 눌리면서 코 고는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엎드려 자거나 처박혀 자면서 코를 심하게 볼 때는 살짝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간헐적이지만 짧고 굵게 가끔씩 잊지 않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